네, 3장입니다. 3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개발 프로세스와 테스트 활동 간의 연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모델 오른편에 있는 테스트 레벨별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가볍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테스팅, 통합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인수 테스팅 이런 활동들을 테스트 레벨별 분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단위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을 쪼개서 하나의 유닛 또는 컴포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개발 활동에서 개발자가 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개발 환경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코드를 구현하죠. 드라이버나 스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요. 통합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드라이버나 스톱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객체 지향 관점에서 보면 모의 객체, 목 오브젝트라는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게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의 드라이버 스톱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그 first 원칙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fast, isolated, repeatable, self-validating, timely 요 5개의 단어를 앞자를 따서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고요. 이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단위 테스트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개되었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빠르게 수행되어야 된다. 바로바로 실행이 되고 그 결과도 빨리 볼 수 있고, 단위 테스트는 아무래도 작은 단위를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 실행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죠. 빠르게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fast고요. isolated는 독립되고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나의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와 의존성을 가지면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테스트 수행도 번거로워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와 의존적이지 않고 서로 구분되고 독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isolated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는 보통 드라이버나 스톱을 구현해서 isolate 시키죠. 자, repeatable은 테스트를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첫 번째는 패스가 나오다가 두 번째 페일이 나오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테스트를 반복했을 때 항상 일관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repeatable이고요. self-validating은 테스트 결과 판정을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체크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번거롭겠죠. 왜냐하면 단위 테스트는 보통 개수도 엄청 많고요. 수행하는 횟수도 반복적이기 때문에 매번 이것을 열어서 본다? 그럼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런 단정문 같이 assertion이나 이런 문장을 사용해서 결과를 바로바로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해 줍니다. timely. 이거는 시의적절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테스트가 바로바로 실행되고 뭔가 코드가 구현되자마자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격이 길지 않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주도 개발 같은 예를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에서 다루는 고전적 주제 중에 하나가 통합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여러 개의 모듈 컴포넌트를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가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빅뱅 통합이 있는데요. 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듈들 중심으로 한꺼번에 붙여서 하는 테스트. 이런 통합을 이제 빅뱅 통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우선 테스트하기가 쉽겠죠. 실행이 간단하겠죠. 다만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점진적 통합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 하향식, 상향식, 샌드위치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향식은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듈을 붙여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탑다운 방식이고, 상향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모듈을 붙여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더 호출할 수 없는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모듈을 붙여가는 방식입니다. 자,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드라이버 또는 스톱이 필요하겠죠. 그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하는 샌드위치 통합 뭐 이렇게 방식이 있고요.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뎁스 퍼스트냐 위스 퍼스트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세로로 깊이 내려가는 걸 먼저 하느냐 아니면 좌우로 연결된 것들을 먼저 하느냐. 그래서 깊이 우선 방식과 너비 우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 통합 테스트의 통합 방식은 고전적인 주제인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구조적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통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 C 언어다 그러면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밑에 모듈들이 쭉 붙어 나가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붙느냐 아니면 맨 밑에서부터 위로 붙느냐 두 가지를 섞느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이게 객체지향으로 가면 살짝 관점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아무튼 교재에서 이제 요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그레션 테스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것은 결함이 발견돼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결함을 찾아서 코드를 변경했다. 그럼 이제 변경 때문에 발생한 사이드 이펙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뭐 멀쩡한 코드지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테스트를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하죠. 크게 네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셋 올 방식은 개발된 테스트 케이스를 그냥 전체를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시 다 돌리는 거죠.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식이겠죠. 양이 너무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리그레션 테스트 셀렉션 방식입니다.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의 아주 일부분만 찾아서 실행하는 방식인데, 자, 리셋 올 방식에서는 전체를 다 돌리는데 이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변경된 부분과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하죠. 그러면 변경 영향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변경에 따른 코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 슬라이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가 변경이 됐는지 그러면 그 변경된 부분까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행하면 되겠죠. 이게 리그레션 테스트 셀렉션 방식이고요. 미니멀라이제이션 최소화 방식인데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 간에 중복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복된 케이스를 추가해서 숫자를 좀 줄여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우선순위를 높인 우선순위 중심의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테스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수행한다 라는 거고요. APFD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교재에 보면 APFD 계산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APFD는 Average Percent of Fault Detected라는 단어의 약자고요. 첫 글자를 딴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효과성을 평가하는 어떤 척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요 순서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결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케이스를 돌릴 때마다 어떤 결함을 중복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일리어는 테스트 케이스 1번을 실행할 때 확인하고 2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2번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 5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페일리어를 결함을 가장 먼저 찾은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거냐를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행에서 찾았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3번 나왔지만 두 번째 실행에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일리어는 네 번째 실행을 할 때 찾게 되죠. 여기 4. 그 다음에 페일리어 4번은 세 번째 실행, 그 다음 5번은 두 번째 실행.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쭉 해주면 6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이 더 높게 나오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교재에서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꾼다. 2번, 4번, 3번, 1번, 5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2번을 실행하면 failure 1번도 첫 번째, 두 번째 failure도 첫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페일리어도 첫 번째 실행에서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페일리어 3번은 두 번째 실행, 페일리어 4번은 세 번째 실행. 이렇게 최소한 3개만 실행해도 결함을 많이 찾아냈죠. 5개를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78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의 우선순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척도로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